주식회사 익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조국 펀드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검찰이 익성을 확 덮쳐가지고, 물론 오늘 왕창 다른 데도 다 했습니다만은 IFM 사장도 하고 막 엄청나게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검찰이 익성을 확 덮쳐버려가지고 이거 호흡이 너무 잘 맞는 거 아닌가? 전혀 호흡 맞추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이심점심, 정심검심, 정광jun이 마음이 검찰의 마음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익성 사건, 이거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이 재밌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익성 하나만 딱 드러내가지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오히려 조국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다른 사건보다는 좀 쉽습니다. 다만 이게 다른 거랑 얽힐 때는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되도록 얽히지 않게 사건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익성이라는 데가 무슨 회사냐면은 자동차 흡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동차가 시끄럽잖아요. 엔진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흡음재가 있어야 되겠죠. 천장이나 바닥이나 이런 데 흡음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흡음재를 만드는 데는 큰 기술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권과 연결을 하던데 익성하고 현대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뭘 좀 압니다. 더군다나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회사도 하나 갖고 있잖아요. 뭐 지거 아니라 하지만 지거겠지 뭐. 그런데 이 이명박이가 여기에 관련이 돼 있을까 하는 의혹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이 흡음재를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에 흡음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이명박 정권 시절 초기까지만 해도 100억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매출이 700억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흡음재가 우수해서 성장한 것도 있겠고, 뭐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또는 MB가 하고 이렇게 손가락 한번 돌려준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좀 의심이 가요. 100억짜리가 700억 매출을 한다? 그러면 누구나 의심이 가죠. 그런데 증거는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증거도 없는 그냥 짐작성 이야기만 나온 겁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제가 아주 컨펌을 하니까, 제가 보증하니까 확실하게 믿으셔도 됩니다. 별로 증거는 없지만 심정만 있는, 뭐 매출이 100억에서 이명박 정권 거치면서 700억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의심을 살만하다, 뭐 그런 건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어떤 연관이 있다, 자본 투자가 있다, 이런 건 일체 없습니다. 여기에 조범동이가 콜링크 프라이빗 에퀴티를 설립할 당시부터,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일 시작한 데는 이 익성입니다. 익성하고 제일 먼저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익성이 코스닥 시장에 확 등록돼 버리면 대박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범동이가 이 익성에 군침을 질질 흘립니다. 어느 정도 흘렸느냐? 그건 그렇게 군침을 흘리면서 익성 대표 실명 까기가 좀 아직은 미안한데, 실명은 이봉직입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이봉직이라는 대표이사인데, 저렇게 제가 사진도 확보해가 그냥 올려버립니다. 제가 이 익성이 왜 문제인가, 익성이 왜 여기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고 뭐 대형 뭐 이런 것인기보다는 콜링크 프라이빗 에퀴티가 출발할 때 이 익성 때문에 출발했다. 그래서 익성의 이봉직 대표이사의 실명과 이름을 공개합니다. 익성과 콜링크 프라이빗 에퀴티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그리고 콜링크 프라이빗 에퀴티가 누구 거냐, 신용불량자 조범동이 거냐, 물주 정경심이 거냐, 요것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2015년 12월 달에 정경심이가 오촌 조카인 조범동에게 5억을 입금을 합니다. 이때는 분명하게 정경심이 돈입니다. 다만 돈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조범동이 갖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기억하면서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두 달 뒤에 콜링크 프라이빗 에퀴티가 출범을 합니다. 이때 초기 자본금은 1억 원이었는데 이때 익성이 8,500만 원을 댑니다. 그리고 조범동이는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합쳐서 1억이죠. 여기에서 익성이 8,500만 원을 태운 이유가 뭘까요? 한탕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법인이 일단 등록이 됩니다. 법인이라는 게 설립되면 바로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인을 등록을 합니다. 등기를 하는 거죠. 등기를 합니다. 그때 자본금은 익성이 8,500만 원, 조범동이 1,500만 원. 조범동이 얼마 갖고 있다 그랬죠? 정경심이가
던져준 돈, 정경심이가 쏴준 돈 5억 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1,500만 원밖에 안 넣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리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3월 달에 유상증자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이 1억에서 2억 5천으로 펑 하고 튑니다. 이 튈 때 추가로 1억 5천만 원이 조문동이가 넣은 겁니다. 조문동이가 누구 돈 넣었다? 자, 정경심이 돈 들고 있었죠. 그 돈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 달 만에 최대 주주가 누가 된다? 조문동이가 됩니다. 그러면 조문동이는 누구다? 신용불량자다. 조문동이가 누구 돈 넣었다? 정경심이 돈 넣었다. 정경심이 남편이 누구다? 조국이다. 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2017년 5월 달에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때 뭐 해야 되죠?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좀 뭔가 감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펀드 형식을 취합니다. 2017년 7월 달에 2달 만에 조국 일가가 블루펀드, 블루펀드라고 합시다. 그냥 블루코어 밸류업 1호 뭐 이래 나가지만 그냥 블루펀드라고 합시다. 이 블루펀드에 14억 원을 넣습니다. 이게 누구 돈? 정경심이 돈. 조국 일가가 몽땅 실명으로 여기 다 들어갑니다. 조국만 딱 빼고. 그게 왜 그런지는 아시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조국이 취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국은 빼고 가족 이름으로 싹 사모펀드에다 넣는 거죠. 그 사모펀드 누구 거다? 정경심이 100%. 그러면 그건 바로 조국 일가 겁니다. 조국 가족 겁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공직자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도록 법에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이 꼬리를 물고 꼬리에 참 꼬리 조국이 꼬리 몇 개? 예, 아까 말씀드렸죠. 구미호, 조미호 9개. 현란하게 막 꼬리를 흔들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익성도 그 꼬리 중에 하나긴 한데 큰 꼬리, 작은 꼬리 하고 좀 쬐끄만 꼬리입니다. 뭐 엄청나게 큰 꼬리는 아닙니다. 뭐 쬐끄만 꼬리 하나 지금 잡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번째 꼬리를 제가 공개하는 게 되네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설립되죠. 여기에 익성이 덤벼들죠. 익성의 자회사로 IFM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IFM이 뭐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제로 선정되었던 2차 전지 사업 육성 정책이 바로 배터리 사업입니다. 이 IFM이 배터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극재를 만든다, 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WFM이 여기 달라듭니다. 아까 WFM은 아까 방송에서 충분히 보셨죠? 뭐 WFM은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 또 하면 또 중탕되니까 한약 다릴 때 자꾸 초탕이 제일 약발이 좋고 재탕까지는 못 먹어도 되는데 3탕 되면 버리잖아요. 재탕 자꾸 하면은 영상 가치가 떨어지니까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이 쫙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찰과 조국의 신경전, 즉 진검선부. 진검이 뭡니까? 진짜 칼이죠. 이 목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대련이 아니고 진검선부. 죽으면 죽는 겁니다. 한 놈 돼지입니다. 그런데 이 진검선부가 쫙 벌어지는 게 바로 왜 그러냐? 이 모든 것의 제일 꼭대기에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있죠. 이게 정경심이 거냐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조국이 연관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자, 여기서 조국이 연관됐다면 20년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이 칼잡이들이, 이 무사들이 칼싸움할 때도 암수라는 걸 씁니다. 혹시 무협지 좀 읽어보셨나요? 저 젊었을 때 짧게 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삼국지로 갔다가 다른 책 무지하게 읽었는데요. 무협지 보면 암기 이런 게 등장합니다. 암기로 탁 상대 모르게 뿌리는 게 암수입니다. 이 암수를 쓸 가능성이 높죠. 그래가지고 조국이 빠져나가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빠져나가는 연결고리가 뭐냐?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누구 거냐? 여기서부터 발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리발을 이만한 걸 들고 닭 잡아먹었지 하니까 오리발을 막 흔듭니다. 그것도 인사청문회장에서. 오리발. 오리발도 조리발이 되겠네요. 댓글 다시는 분들 댓글 보면 제가 배꼽을 잡습니다. 때로는. 너무 재치있게 다셔가지고 그거 읽다 보면 저도 시간 많이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국이 암수를 쓰는 것이 바로 코어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소유주의 자기 마누라 이름을 빼는 것이 첫 번째 암수의 목표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자기 이름이라도 빼야 삽니다. 그렇게 꾸려가고 있는데 이런 게 탕탕 터져 나오니까 검찰은 어떻게 됩니까? 검찰 윤석열이는 지금 윤석열이는 근데 암수를 못 써요. 암수보다는 지금 어떤 걸 해놨냐면은 전국에 유능하다고 하는 검사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경제를 아는 검사, 이 정권 사기나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통한 검사들 지금 다 끌어다 모았습니다. 이미 특별수사팀 1부, 2부, 3부 다 참여했고요.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항검사, 무슨 검사 다 끌어다 모아가 윤석열이는 무사들을 총집결시켰습니다. 반면에 조국이는 변호인단을 굉장히 화려하게 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직 무사입니다. 무사도 전직이 있나? 칼 잡으면 일단 다 현직 아닌가? 하여튼 전직 무사가 답이 듭니다. 이 전직 무사들은 대체적으로 고수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잘못된 증거나 좀 부실한 증거 정인으로 이거 덤벼가지고 영장 청구하면 그게 기각되면 이게 윤석열이가 날아가 버립니다. 서로가 지금 화려한 근무를 추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이는 그 근무 중에서 잔깨 하나를 부렸습니다. 의정부지검으로 가서 검사들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이 윤석열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검사들 중에서 말단 검사의 자기 편을 끌어모으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급 무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하급 무사들이 또 더군다나 칼질 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자룡이 형칼 쓰듯이 막 춤추는 이런 하급 무사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끌어보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 법대 동기, 조국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임무영 서울고검검사가 오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뭘 하러 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신인 장관이나 총장이 전국청을 두루들면서 검찰 구성원들과 대화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왜 그걸 지금 하니? 왜 하필 지금 하니? 하면서 시기보다 더 신경 거슬리는 것은 검사와의 대화라는 명칭입니다. 이미 전임자들이 수도 없이 해왔던 행사를 다운그레이드 해가면서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고 갑자기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겠느냐? 그러면서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검사와의 대화, 이것과 비교를 해버립니다. 그때는 대신에 생방송으로 했잖아요. 조국이는 왜 숨어서 합니까? 하려면 생방송을 하지. 그래야 쳐다보는 우리도 관전자들도 재미있고 짜릿하잖아요. 조국 깨지는 거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되면. 임 검사는 특히 조국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라는 것과 같다. 표현 지깁니다. 유승준이 지금 아직 귀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병력 기피자 유승준이가 젊은 애들한테 군대 가라 하는 거랑 같다 이거죠. 지는 병력 기피하고. 이 임무영 검사님의 글을 제가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청와대는 왜 문재인은 조국을 못 자르고 있을까요? 조국을 못 자르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낙하를 합니다. 그 사기성이 좀 있는 리얼미터 지지율도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고,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조국을 못 자를까요?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의기소침하거나 방향을 잃는 게 더 문제다. 할 일을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왜 조국을 못 자르는지 제가 방금 올린 동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죠. 못 자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영상마다 하나씩 올려드리는데, 어제 동영상에서는 제가 뭐라고 올립니까? 문재인과 조국은 같은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검찰개혁은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을 중국 공안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가장 책임자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공안식, 중국의 공안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고려 연방제, 문재인의 대통령 공약이었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조국을 못 자른다. 둘째는 조국을 자르게 되면 조국이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자기 가족들에 대한 정보, 여당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조국이 풀어버릴지 모른다. 셋째는 자금과 관련돼서 조국의 자금이 지 혼자 먹고 배 두드린 그런 사건이 아닐 것이다. 제가 방금 올려드린 영상에서는 꼬리 하나 잡아봤더니 100억, 꼬리 하나당 100억, 이런 게 터져 나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자르느냐. 제가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말씀드렸죠. 그 합리적인 의심들에는 굉장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은 꼭 좀 보아주시기를, 그리고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